철부주구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상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절부주코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전역과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경기도 동남권에 좀 상당한 호재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보시면요, 지금 여기 정자역이 있고요. 근데 판교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남권이라고 하면 일단은 강남 3구, 뭐 나아가선 4구까지, 강동구까지. 그래서 뭐 서초, 강남, 송파, 뭐 강동.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뭐 과천, 그리고 뭐 성남, 위례, 판교, 분당. 그리고 나아가서는 위례에 또 하남이 있지만은 뭐 하남 요렇게 좀 이제 동남권이라고 보고, 기존에 이제 메인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강남 3구와 분당이죠. 그리고 과천 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제 국토부에서 고시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물론 이제 그 내용이 경기도 전역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경기도, 서울, 동남권, 특히 이제 경기도 동남권, 분당, 판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 경기도 동남권에 상당히 호재가 될 만한, 그리고 구성남에도 호재가 될 만한 그런 이젠 좀 고시가 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토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고시 이렇게 되어 있어서 12월 12일에 지금 국토부 장관이 고시를 했고요. 내용을 보시면 뭐 12개 노선을 지금 고시를 했다. 그래서 뭐 김포 골드, 판교 오포, 그 다음에 월곶 백곶, 그 다음에 동백 신봉선, 그 다음에 뭐 수원 도시철도, 그 다음에 가자 식사선, 모란 판교 용인선 연장, 성남 도시철도 2개, 2호선, 그래서 본선과 지선이 있고, 그 다음에 대곡 고양, 그 다음에 성남 도시철도 1호선, 그 다음에 덕정 오정선,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거는 뭐 2번 판교 5호선, 그 다음에 7번 모란 판교선, 그 다음에 9번, 11번 이렇게 성남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요게 이제 좀 핵심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동남권에 요런 이제 그 도시철도, 그 다음에 철도 계획이 만약에 정말로 실현이 된다면 정말 이제 분당, 판교, 구성남 요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거미줄 교통망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일단은 2번과 그 다음에 7번, 9번, 11번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국토부에는 이런 이제 고시만 나왔고, 그렇다면 이 노선은 과연 어디일까? 노선에 대한 이런 건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렇게만 나왔고, 그래서 이 노선을 좀 찾아보면요, 경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도 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요. 실제로 목록을 이렇게 보시면 목록 보겠습니다. 목록을 보면요, 지금 요쪽 25년 4월 25일에 나온 내용입니다. 요거를 한번 눌러 보시면 요런 노선이에요. 지금 여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요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확대해 보면, 요쪽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시면, 죄송합니다. 네, 요렇게 나와 있어서 판교를 중심으로 지금 모란에서 판교까지 연계되는 노선, 그 다음에 구성남 상대원에서 판교로 연계되는 노선, 그다음 오포에서 판교로 연결, 그리고 금토에서 판교 지나서 정자까지 가는 노선, 그 다음에 판교에서 서판교라고 할 수 있는 운중동까지, 운중역까지 연결되는 노선, 이 노선이 동남권의 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가 판교역인데요, 판교역에서 금토, 먼저 금토에 이제 테크노밸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또 금토지구가 있는데 여기를 연결하는 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판교에서 요쪽 서판교의 운중동을 연결하는 노선, 요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란에서 모란에 수인 분당선 있죠. 수인 분단에서 8호선을 연장해서 판교까지 연결하는 노선. 그리고 요쪽에 또 상대원동이 있습니다. 여기 상대원동이 있는데 이편은 세상 금빛 그란매종,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이제 여기 황골마을인가요? 황송마을 있죠. 요쪽. 그 다음에 성남 일반산업단지, 뭐 테크노밸리라고는 하는데 일단 일반산업단지죠. 그래서 요쪽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성남 1호선 이렇게 있죠. 성남 1호선. 여기를 연결하는 노선이 좀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있어요. 그래서 좀 수혜 지역을 뽑으면 일단은 금토지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금토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뭔가 그 단점은 무엇이었냐면 대중교통이 없다는 거였어요. 고등지구도 마찬가지죠. 고등지구랑 금토지구가 물리적으로는 서울과도 너무 가깝고, 그 다음에 판교랑도 너무 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버스로만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훗날에 만약에 금토지구에서 판교까지 연결되는 철도교통이 개통된다? 그러면 금토지구는 정말 이젠 그 철도교통까지 만들어지면서 대중교통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서판교인데요. 이 서판교의 운정역하고 이제 이 판교역하고 연결이 될 예정인데, 지금 일단 서판교의 가장 큰 호재는 경강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 성남 도시철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판교를 실제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서판교가요 상당히 살긴 너무 좋죠. 살기 너무 좋고 되게 안정되어 있고, 상권도 잘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아늑한, 그리고 신축 아파트들, 완전 신축은 아닌데 준신축 아파트들이 타운으로 몰려 있으면서 되게 안정적이고 민도도 좋은 그런 이제 위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었냐면 철도 교통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버스를 타고 판교로 가서 판교에서 그 지하철을 이용하고 이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훗날에 만약에 경강선 플러스 알파 성남 도시철도까지 만약에 개통이 된다면 판교로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판교로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가 있고, 신분당선으로 뭐 강남이라든지 정자까지, 또 정자 지나서 뭐 광교까지, 아래쪽은 위로는 강남, 나아가서는 뭐 신사, 그 다음에 이게 또 용산까지 연결이 되죠. 용산까지 훗날에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리트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서판교에게는 큰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지금 약간 이제 동판교가 판교를 리딩하는 그런 느낌인데, 훗날에 만약에 이런 교통 호재까지 정말 실현이 된다면 서판교도 한 번쯤 점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판교가 입지는 정말 좋거든요. 자철을 이용할 경우에 왼쪽 서쪽에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동쪽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이제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타면은 송도까지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30분, 40분 요 정도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다. 자차로 이동하기에는. 그런데 철도 교통이 없다는 게 하나의 큰 단점이었는데, 그것을 마련에 커버 칠 수 있는 게 바로 경강선 플러스 성남 도시철도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구성남을 볼 텐데요. 이 8호선 라인들이 아마 큰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뭔가 이 8호선 라인들은 상행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가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락시장역에서 3호선 환승, 서촌역에서 9호선 급행 환승, 잠실역에서 2호선 환승, 나아가서 천호역에서 5호선 환승, 이렇게 상행선만 생각했는데, 이제 이 8호선이 만약에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연결이 된다면 이제는 하행선을 타고 판교로도 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선택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강남을 갈 때 쭉 올라가서 2호선 타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오신 다음에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을 타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구성남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만약에 출퇴근을 해 라고 했을 때 주로 이제 상행선을 많이 이용했는데, 아니야 나는 잠실에 일자리 있고 판교에 일자리 있는 맞벌이 부부야, 이러신 분들의 수요를 아마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모란에서 판교까지 이어지는 노선 플러스 알파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성남 도시철도가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 그쪽이 어디냐면요, 저 상대원 쪽입니다. 상대원 쪽. 그래서 여기에 약간 이편화재산 금빛 그란매종이나 뭐 이런 아파트들, 특히 이제 황송마 요런 아파트들이, 상대원 성경 아파트들, 요런 아파트들이 뒤쪽 같은 경우는 단대 오거리역에서 거리가 무려 거의 뭐 1km 되나요? 1km 넘는 것 같은데, 뭐 1.1 뭐 이렇게 됐습니다. 뭐 황송마을 같은 경우는 2.3, 또 여기는 언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이 성남 도시철도가 요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 있는데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판교역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판교역까지 오게 된다면 판교역에서 마찬가지로 신분당선 뿐만 아니라 판교역 자체에 일자리가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뭐 붙들마을 요쪽
쪽도 약간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했어요. 왜냐면 판교랑은 가까워. 그래서 막상 걸어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출퇴근 시간에 가야 돼? 그러기엔 조금 애매해. 이러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가 정말 성남 1호선이 개통이 된다면 여기 붙들마을과 요 아름마을 요쪽 라인들, 요쪽 임해, 요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진짜 실현이 된다면 정말 판교나 구성남, 서판교, 뭐 금토 요런 이젠 그 위치에 있는, 특히 뭐 분당까지 포함해서 요런 이제 라인들 같은 경우가 정말 이제 거미줄처럼 연결이 됩니다. 그동안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판교랑 분당은 무조건 그냥 서울로 가자, 강남으로 가자, 요런 게 이제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점차 이제 판교랑 분당 내에서도 이 판교랑 분당 내를 거미줄처럼 이어주는 그런 노선들이 생기면서 약간 이젠 그 비역세권, 지금은 역세권이 아니고 비역세권인 아파트들의 모멘텀도 조금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나 금토지구에 만약에 분양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사전청약해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훗날에 정말 이게 실현이 된다면 이분들한테 너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서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판교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동판교에 비해서. 근데 여기가 철도교통까지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환경도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상권도 잘 갖춰져 있죠. 그 다음에 자차 이용도 너무 편하죠.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가 나와서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요. 오늘은 약간 이제 동남권에 치우쳐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다음에 또 이쪽 서쪽에 있는 그런 철도 교통도 호재가 조금 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영상 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